이번 사연은 여선생이 모텔 갔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난리치던 학부모를 고소했더니 일이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고 이제 막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한 아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의 인생에서 재밌었던 일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이다이기도 해요. 27살 사회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고 의욕만 앞서던 때 겪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남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남편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임신한 후로 전업이 되었고요. 제가 학원에 나가서 일을 하면 인건비 한 명분이 줄어드니 가게의 보탬이 되겠죠.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학원이 저녁 시간에 일을 하는 직업이라 아직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년쯤에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하시고 나면 아이를 돌봐주시겠다 하셨어요. 저 일하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면 드릴 만큼 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남편 학원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겠네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학원 보조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 30살이었고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학원에서 일하다가 만난 것은 아니었고요. 남편은 친구 남친의 친구였어요.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남편과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5살 차이가 나서 주변에서는 남편 보고 도둑놈이라고 했지만 저는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이 남자가 너무 좋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였지만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학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도 본인이 직접 만들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자주 해서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학원에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의 학원 원생이 많이 늘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클래스도 많아지고 강사도 더 필요하게 되어서 몇 명 더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남편은 그때 저와 결혼할 마음이라고 하면서 프로포즈 비슷한 것을 했어요. 대학 졸업한 지 1년 된 20대 중반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학원 일을 열심히 하며 2년 정도를 보냈고 저희는 더 큰 곳으로 학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시댁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어린 나이였고 시부모님은 저를 참 많이 귀여워해 주셨어요. 저도 시부모님을 잘 따랐고 아주버님도 여동생이 생긴 것 같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학원을 또 넓히게 되었다고 제가 복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기분 참 좋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이제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남편과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는 학원 강사들에게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어요. 선생님들이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원생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상담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선생이란 사람이 행실이 그게 뭐냐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제가 원장님과 모텔에 가는 것을 아이가 봤다고 한다. 증거 사진도 있다 하더군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선생이 처신을 그딴 식으로 하고 다니냐는 둥, 원장이랑 그러고 다녀서 학원에 붙어 있는 거냐는 둥, 그 학부모는 별의별 막말을 다 하더라고요. 아이 학원을 옮길 것이고 알고 지내는 학부모들에게 전부 말할 것이라는데 저는 당황한 나머지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학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학생이 찍은 사진을 보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학원 끝나고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저희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술 한잔하고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남편과 팔짱을 끼고 모텔 앞을 지나고 있을 때 그 학생이 사진을 찍은 것이었어요. 연애하는 사이이고 성인인데 둘이 모텔을 가도 이상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학부모는 저에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다음날 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교육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는데
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학생 하나가 빠지는 것은 그렇다 쳐도 입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이라서 학원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까봐 저는 많이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그 학부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습니다. 선생이란 사람 행실이 그게 뭐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격이 너무 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주변에 다 얘기해서 학원 망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 중이거나 해서 전화를 못 받으면 톡에 불이 날 정도였어요. 아이는 고등반 아이였는데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사실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상담 선생님이 그 학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잘 됐다고 가볍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담할 때 그 학부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지를 부려서 많이 힘든 부모라고 하며, 남편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리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2주 넘게 전화와 카톡으로 시달리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장한테 꼬리치는 여자 강사처럼 얘기하길래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학원에서도 다 안다 말했거든요. 결혼 날짜도 잡았다고 했더니 그 학부모 말,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그런 몹쓸 곳에 드나드냐. 이 말 듣고 너무 황당해서 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학부모는 정말로 구청과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거리 자체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대요. 나중에 다른 학부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원장과 붙어먹고 다닌다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결혼할 사이에 뭐가 어떻냐고 했는데 그 학부모는 여기저기 전화해서 혼자 난리였대요. 민원거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계속 전화와 톡으로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학부모는 제가 학원을 그만두던지 아이와 본인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던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래야 하냐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학부모 전화는 안 받았어요. 톡도 안 읽었고요. 3주 가까이 그렇게 시달리고 나니 살이 5kg가 빠졌더라고요.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며 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학부모를 신고했다가 학원에 안 좋은 소문 생기는 거 아니냐고 됐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런 말 같지 않은 일로 학원에 피해가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부모가 보낸 사진과 톡으로 협박한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불법 촬영과 협박 2가지 다 걸릴 수 있다고 하길래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학부모에게 고소장 접수했으니 그리 알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 학생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길래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아버지란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계속 만나달라고 해서 결국은 학원 끝난 시간에 상담실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부모와 저와 남편 이렇게 넷이서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저에게 사과를 하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멀뚱멀뚱 있는데 남편이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부부가 될 사이인데 모텔을 가면 어때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냐? 결혼할 사이가 아니라 해도 성인 남녀가 모텔에 가는 게 뭐가 잘못이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일이냐?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협박을 하는 것은 뭐였냐?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학생 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 고소한 거 취하할 마음 없으니 교육청에 민원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학생 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민원 안 넣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학생 아버지는 계속 사과를 하고 남편과 저는 일단 뜻은 알겠다며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고소한 거 취하하려고 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로 고소 취하하지 말라고 했대요. 아이 엄마가 자기 잘못을 모른다고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했답니다. 얼마 뒤에 고소는 취하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그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엄청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도 너네 엄마도 개념 없다고요? 몇 달 뒤에 그 학생네 집은 이사도 가고 전학도 해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생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교육청 민원 운운하면서 저를 괴롭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경험이 없고 남편 학원이 잘못될까봐 엄청 떨렸거든요. 제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더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학부모는 적어도 지금 제 나이보다 10살은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했는지 말이에요. 암튼 그때는 정말 떨렸는데 별탈 없었습니다. 학원에 타격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학원생은 점점 늘기만 했어요. 지금은 미모의 여선생이 육아휴직 중이라 학원에서 그전처럼 폭발적으로 원생이 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미모의 여선생님이 육아휴직을 안 했더라면 초대형 학원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남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손해를 보면서도 자신을 안 바꾸는 이유가 뭔지 늘 궁금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